안녕하십니까. 정보보안 기사 강의를 진행할 강혁입니다. 이 강의는 처음 정보보안 기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떤 영역을 공부해야 하는지 정보보안 기사에서 다루는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리뷰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는 본 강의에 앞서서 정보보안 기사 시험에 대한 수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정보보안 기사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학습 범위, 학습 방법,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 학습 전략과 시험 전략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보보안 기사 자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기사 자격은 기존의 SIS라고 하는 정보보호 전문가 민간 자격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2013년부터 국가기소 자격으로 승격되면서 키사 주관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쪽에 SIS 자격이 있고요. 이 SIS 자격이 1급이 정보보안 기사, 2급은 정보보안 산업기사로 분류되면서 국가공인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개인정보관리사라고 하는 CPP 자격이 있고요. 개인정보 영향평가사 피하 자격증 이 정도가 민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자격증 쪽에는 정보 시스템 감사라고 하는 시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 시스템 보안 전문가라고 하는 시습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정보보안 기사가 수행하는 업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보보안 기사를 취득하시게 되면은 시스템, 솔루션, 운영, 관리, 컨설팅, 보안 쪽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보안 쪽 관련된 업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안 컨설팅 쪽이나 침해 대응을 하는 서트 쪽 업무, 해킹, 시스템 엔지니어나 네트워크 엔지니어, 취약점 점검, 보안 솔루션, 일반적인 IT 기획이나 개발 업무, 그리고 정보보안 체계를 수립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정보보안 기사에 대한 전망이 많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사설 교육기관의 광고라든가 아니면 신문에서 접하게 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정보보안 기사를 취득하게 되면은 정보보안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또한 취업에도 상당히 유리하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은 실제로 정보보안 기사를 취득을 했을 때 얻어지는 메리트가 무엇이 있을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좀 불투명하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그것도 그렇게 정보보안 기사라는 시험 자체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다른 IT 업계 분야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나 보안 쪽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떤 라이센스라든가 아니면 뭐 스펙 이런 거보다는 실무에 대한 능력이나 수행했던 업무 경력 등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보안 기사를 취득을 해서 어떤 보안 전문가의 대우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몸값이 상승이 된다든가 취업을 더 수월하게 한다든가 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취득 후에 상당히 실망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정보보안 기사를 굳이 취득을 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게 쓸모가 없는 자격증이냐 라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보보안 기사가 주는 가장 큰 메리트는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어떤 공공 업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정보보안 기사 취득을 명시하고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데 앞으로 차후에 공공 쪽에서 정보보안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할 때는 정보보안 기사 자격을 요구하는 일들이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뭐 시행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향후에 정보보안 기사가 아닌 정보보안 기술사 시험이 시행이 되면은 그때 정보보안 기사를 취득을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자격 요건에 더 부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 쪽에 관련해서 어떤 라이센스
취득을 계획하고 계신다면은 이 정보 보안 기사를 어떤 라이센스의 목표로 두는 것보다는 이 정보 보안 기사를 통해서 다른 라이센스를 취득을 한다든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다든가 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보 보안 기사의 응시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자격 다른 국가 기술 자격이랑 동일하게 기사 응시 자격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고요. 일반적으로 기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4학년 이상 재학 중이면은 취득이 가능하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이상이면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격 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하신 분들은 1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3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도 응시 자격이 되고요. 아마 대부분들이 정보처리 기사를 많이 취득을 하셨을 텐데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은 정보보안 기사 응시 자격이 됩니다. 예, 산업기사도 여타 다른 산업기사 자격 응시 자격이랑 동일하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어떤 자신이 응시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확실하게 확인하시려면은 기사 홈페이지에다 문의를 하시면은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정보보안 기사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기사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필기 합격한 이후에 경력 증빙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응시 조건에 대한 경력 증빙을 하고 난 이후에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하고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5가지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정보 보안 일반, 그리고 관리 및 법규, 이렇게 총 5가지 과목의 시험을 보게 되고요. 문항은 각 과목별 20문제씩 총 100문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검정 시간은 과목당 30분씩 할당을 해서 총 180분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이 중에 1시간 반 정도 이후에는 시험 현장에서 퇴실이 가능합니다. 시험 자체는 180분 동안 100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험자분들도 끝까지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문제 유형은 객관식 사지 태기령입니다. 보기 4개 중에서 정답 1가지를 고르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합격 기준. 예, 일단은 5개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60점 이상 획득을 하셔야 합격이 되고, 평균 60점 이상이 됐다 하더라도 꽈락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40점 이상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60점, 평균 60점이 넘었다 하더라도 이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안 되는 과목이 있으면은 불합격 처리가 되게 됩니다.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안 기사 과목 중에서 이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요 과목이 빠진 나머지 4과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문제 유형이라든가 합격 기준은 정보보안 기사와 동일하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실기 시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기는 총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괄호 채우기 형식의 단답형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작업형 실무 문제 2문제, 특정 상황이라든가 주제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서술형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격 검증 관련해서는 이 필기시험 합격 후에 실기시험 응시 신청을 할 때 자격 검증 증빙 서류를 기사 쪽에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필기시험 합격을 하신 이후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실기시험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자격 검증은 받으셔야지 필기 합격한 걸로 인정이 되고요. 필기 합격한 이후에 2년 동안은 실기시험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2년 내로 실기시험을 응시하지 않으셨다든가 아니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실기시험에서 2년 동안 계속 낙방을 하신 경우에는 2년 후에는 필기시험부터 다시 재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비용, 시험 응시 비용인데요. 응시 비용은 필기 시험 18,800원, 실기 21,900원으로 다른 자격증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시사나 시습 같은 국제 자격증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시험 응시 비용이 상당하죠. 몇십만 원씩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매년 자격 유지 비용도 한 10만 원 정도씩 나가게 되는데, 정보보안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응시 비용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정보보안 기사 학습 범위와 어떤 영역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학습 범위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이라는 분야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고 범위도 아주 넓은, 거의 IT 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도 상당히 넓은 편인데, 이 기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정보보안 기사 시험 출제 기준이라는 내용을 공지를 올려놨습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과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시스템 보안 쪽,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정보 보안 일반, 그리고 관리 및 법규, 이렇게 5가지 과목을 보게 되고요. 각각의 영역들은 시스템 보안 같은 경우는 OS 쪽, 클라이언트 쪽, 서버 쪽 보안을 다루게 되고요. 네트워크 쪽에서는 네트워크 일반, 네트워크 TCP/IP 모델이라든가 7레이어, 7계층 모델,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하고 네트워크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의 공격 관련된 장비들,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쪽은 인터넷 응용 쪽이나 전자상거래 프로토콜이나 기법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그 밖에 기타 어플리케이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일반 쪽에는 보안 요소 기술이라고 하든 접근 제어라든가 통제, 이런 기법들과 암호학 쪽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쪽은 사실 이 부분은 엔지니어 쪽 업무라기보다는 어떤 관리라든가 법 해석 쪽과 좀 더 가까운데, 정보보호 관리되는 부분과 정보 관련된 법률들,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5번째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과목은 흔히 이제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고 하는 ISMS 쪽 관련된 내용들을 비중을 좀 높게 다루고 있습니다. 학습 일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실 이 일정은 학습 기간을 얼마큼 가져가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좀 편차가 많이, 개인적인 역량이라든가 지식 수준이라든가 자신의 전공이 정보보안이나 IT 쪽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좀 편차가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보안 쪽 관련된 실무자라든가 아니면은 관련 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보통 한 달 반 정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쌓고 어떤 시험 준비를 하는데 한 달 반 정도 이상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각 주별로 학습 준비를 하고, 첫 주에는 학습 준비를 하시고, 두 번째 주부터 실제로 정보보안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들을 차례차례 학습을 하시면서 관련된 내용들 학습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사실 지금 시험이 1회밖에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에 대한 자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한데, 기출문제 쪽은 1회 시행됐던 시험 플러스 기존의 SIS 자격증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좀 훑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풀이, 예상 문제라든가 모의고사 문제풀이 같이 병행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일정과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2013년 시험 일정은 지금 2개가 지금 시행 준비가 돼 있고요. 1회 지금 시험은 7월 6일 날 필기 시험이 이미 시행이 됐죠. 결과가 나왔고,
8월 24일 날 실기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회 시험은 10월 26일 날 시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종 발표는 12월 말일, 27일, 10월 말쯤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필기 원서 접수부터 최종 합격 발표까지 기간은 대략 한 3개월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일단 기사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1년에 한 3차례 정도, 3차례 정도 시험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정보반 기사 같은 경우는 오전 시간에 시험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대에 시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필기시험이라든가 이제 실기시험 쪽 날짜가 기사와 산업기사가 동일합니다. 같은 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기사하고 산업기사를 자격 응시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두 개를 같이 신청하셔서 같은 날 오전에 기사 보시고 산업기사 보시고 이렇게 응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그러면은 정보보안 기사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회 때 시행됐던 기출 문제인데요. 이렇게 사지 1택 4개의 보기 중에서 가장 올바른 한 가지를 고르는 형식의 문제가 출제되게 되고요. 그리고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구 SIS 자격 시험 기출 문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난이도 자체는 크게 뭐 변화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비슷하거나 약간 정도 쉬웠던 정도. 일단 아직까지는 시험이 한 번밖에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난이도에 대한 거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좀 적긴 한데, 첫 해 시험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기존 SIS 정도의 수준으로 학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보보안 기사를 어떻게 공부를 할 거며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응시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학습 전략과 시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든 시험들이 다 마찬가지한데 정보보안 기사 쪽도 외워야 되는 암기 영역이 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이해를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영역들을 보면은 또 운영체제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운영체제 구조, 네트워크 모델들, 어떤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동작 원리, 암호화, 암호화 문제 쪽도 많이 출제되는데요. 이쪽에 대한 메커니즘,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암기를 해서 달달달 외워가지고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쪽 영역들은 내용 위주로 해서 이해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단지 이해만 하는 거 외에도 정말 외워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가령 어떤 특정 명령어에 대한 옵션이라든가 어떤 툴에 대한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해로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자주 쓰면서 몸으로 체득을 하든가 아니면은 관련된 명령들을 이제 암기를 하든가 이렇게 좀 어떤 이해 쪽보다는 좀 외우는 쪽이 좀 필요한 영역들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과목, 다섯 번째 관리 및 법규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법령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1회 때 시험 같은 경우로 보면은 특정 법령의 한 구절을 쭉 나열을 하고 마지막에 말만 하나, 단어만 하나 살짝 바꿔가지고 보기는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유형들이 출제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해보다는 많이 보고 자주 보고 이렇게 좀 외워야 되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일단 시험은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과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식별을 하고 그 두 가지를 모두 병행을 해서 시험 응시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시간 배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보안 기사는 5가지 과목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5가지 과목들 중에서 자신이 하시는 실무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전공에 따라서 좀 강한, 좀 잘 알고 있는 영역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영역들이 좀 개인차가 좀 발생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밑에도 이제 또 기재를 해놨지만 어쨌든 전 과목이 40점 이상 획득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꽈락 기준이 과목별로 꽈락 기준이 40점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과목들을 다 100점, 100점, 100점 만났다 하더라도 한 과목에서 40점이 안 나오게 되면은 불합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식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40점 이상 획득하는 거를 목표로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과목은 집중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른 과목들은 그냥 그런데 뭐 특정 가령 뭐 네트워크 쪽은 상당히 자신이 있다. 그렇다면은 다른 과목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느 정도 평균 정도만 유지를 하고 이 특정 과목에서 고득점을 통해서 전체 60점을 넘는 그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취약한 영역은 일단 절반 정도만 맞자. 위에 했던 얘기랑 이제 같은 맥락 이야기인데요. 자신 있는 과목에서 70점을 맞고 좀 다소 좀 자신이 없는 과목에서는 한 절반 정도만 맞게 되면은 결국 평균 60점 이상을 넘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뭐 모든 과목들을 다 60점 이상 맞아야겠다. 뭐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긴 한데 어떤 시간 투자하는 시간 대비 좀 효율적인 학습을 하려면은 이런 전략들을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능력 검증 부분인데요. 어떤 정보보안 기사 자격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다른 정보보안 자격증들을 하고 좀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실무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대표적인 실무 능력 관련된 내용들 네 가지 정도로 뽑아놨는데 어떤 OS 쪽에서 윈도우 쪽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윈도우 관련된 명령어들은 크게 뭐 어려움이 없는데 리눅스에 대한 기본적인 명령어, 리눅스 파일 시스템 구조나 권한을 설정하는 방법, 계정 관리, 뭐 접근 제어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실제로 1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한 설정하는 거라든가 권한 부여하는 그런 명령어에 대한 문제들이 실제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도 시습이나 시사를 취득을 했을 때도 공부를 했을 때는 사실 어떤 특정 OS나 특정 밴드의 솔루션이라든가 특정 장비 이런 문제들은 출제되지 않고 일반적인 이론들하고 어떤 지식 체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정보보안 기사 예전에 SIS 때도 마찬가지인데 정보보안 기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명령어 같은 레벨까지 실무 관련된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 계열의 인터넷 네트워크 OS 명령어들 그래서 뭐 이네이블 모드 들어가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번에 뭐 출제됐던 것들 내용을 보면은 실제 그래서 뭐 ACL 리스트 관리하는 시스코 장비에서 ACL 리스트 관리하는 내용들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뭐 라우터나 스위치 관련된 이런 문제들 또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 쪽에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웹 서비스를 하는 아파치라든가 DMS, 뭐 SQL처럼 뭐 오라클이라든가 뭐 MS SQL에 대한 뭐 직접적인 문제는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에러 메시지를 보고 MS SQL에서 어떤 상태일 때 발생한 에러 메시지인지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실제로 뭐 개발 업무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인프라 쪽 관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생소한 분야긴 한데 이런 수준까지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공격 도구라든가 보안 도구들, 뭐 대표적인 뭐 스캔 탐지하는 스캔 도구, 그리고 패킷 탐지 도구, 뭐 보안 도구랑 뭐 방화벽 이런 사용법 수준까지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닉스나 이제 윈도우에 대한 어떤 로고들이 있고
그 로그 내용들을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보안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침입 방지나 침입 탐지 시스템, 그리고 웹방화벽, 네트워크 제한하는 네트워크 통제, 낙쪽, 그리고 DRM 같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영역별로는 호스트 구간이나 네트워크 구간, 엔드포인트 영역별로 사용되는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시험 준비는 공부는 앞에 말씀드렸던 학습 범위는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는데, 그러면은 시험은 어떻게 응시를 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가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키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정보관 기사와 산업기사 출제 기준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키사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자료를 제가 다운을 받은 건데요. 출제 기준이라고 해서 PDF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떤 과목별로 주요 항목과 세부 항목, 거기에 더 디테일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이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를 해서 학습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족이긴 한데 앞으로 진행될 본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기사에서 이제 공지한 출제 기준, 여기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출제 범위를 식별을 하고 난 다서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게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13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시행됐던 정보보안 기사 기출문제 풀이를 분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존의 SIS 기출문제들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이제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도 업로드를 해드릴 테고요. 그리고 13년도 1회 시행됐던 정보보안 기사 문제하고 풀이도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 기출 풀이를 따로 또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일단은 기사 쪽에서도 시험 계획을 할 때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풀을 두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시험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그래서 이 기출 문제 분석이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어떤 시험 경향을 파악한다든가 문제 스타일을 파악한다든가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이 기출 문제에 나왔던 문제들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상당히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첫 시행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은행 풀이 얼마큼 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1회 때 나왔던 문제가 2회 때 그대로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에 충실해서 내용 위주로 이 어떤 영역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필요한지 내용 위주로 좀 접근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 문제가 좀 어떤 변형이 있어서 응용이 된 문제들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그런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해 위주로, 내용을 이해하는 위주로 학습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준비에 대한 단계와 그리고 학습 단계별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험 전략에 대한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준비하실 때 실제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자신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이 필요하고요. 정보보안 관련된 학과 전공을 하셨다든가 아니면은 관련된 실무 경력이 있다든가 이러신 분들은 사실 크게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인데, 정보보안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 분야가 유망한 것 같아서 시험 준비를 해야겠다, 전혀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강점하고 약점이 어떤 분야별로 자기의 강점이 어떤 것이고 어느 부분이 약한지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학습 방향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고, 응시 자격, 아마 대부분 응시 자격은 다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부분 실제로 시험 패스를 하고 60점 이상 맞아가지고 필기시험 합격을 했는데 자격 검증에서 응시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공부한 것도 아깝고 준비할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예,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식 영역들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학습은 아마 세 가지 방법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는 독학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정보반 기사 일단 시험 난이도로 봤을 때 어떤 반드시 뭐 어떤 학원을 수강을 해야 된다든가 그 정도로 이렇게 난이도 자체가 높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험입니다. 독학을 하신다고 하면은 관련된 수험 교재를 구입을 하신다든가, 그리고 제공되는 강의, 공개 강의를 한번 쭉 청취를 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기관, 기존에 SIS 강의를 하던 학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 기사 과목도 상당히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 사설 학원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들이 정보관 기사 자격 교육기관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시는 것도 학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기간은 단기 목표하고 장기 목표를 수립하셔야 됩니다. 단기 목표는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 단위로 어떤 영역을 공부할 건지, 어떤 과목에 대해서 보강을 할 건지, 기출 문제랑 문제풀이 하는 거 어떻게 진행할 건지 주 단위로 단기 목표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학습 방법과 어떤 시험 전략을 수립하는 장기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향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패스를 하고 자격 취득한 이후에 뭐 어떻게 할 건가,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보보안 기사 자격 자체가 첫 해 시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보보안 기사를 취득을 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아니면은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꼭 정보보안 기사가 필수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보보안 기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기사를 취득한 이후에 다른 정보보안 관련된 자격증, 아까 말씀드렸던 시사나 시습이나 CPPG, 피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이제 지정 업체, 정보보안 전문 업체들만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완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그런 다른 자격증 준비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본다고 하면은 정보보안 기사 취득 후에 보안 쪽 관련된 심화학습을 통해서 향후에 시행될 정보보안 기술사 준비를 먼저 한 발 앞서서 시행되기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응시까지의 단계별로 로드맵을 그려본다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단계에는 출제 영역 지식에 대한 이제 이해를, 어떤 기반 기초 지식 체계를 이제 쌓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식들 체계화시켜서 몸으로 체득하는, 자기 걸로 이 지식들을 자기 걸로 만드는 심화 지식 체득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험 교재들을 본다든가 아니면 학원 강의를 수강을 한다든가 통해서 이제 정보보안 관련된 지식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험 준비 때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기출문제 풀이라든가 아니 모의고사 같은 거를 풀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수준이 와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응시 전에
최종적으로 어떤 이 5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시험 응시를 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검 전략에 관한 연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 강의에 들어가서 시험 영역별로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지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